안녕하십니까. 돈찬동 동아쌤입니다. 이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보기를 참조할 때 나의 시인이 읽고 보일 반응이에요. 나의 시인이 다를 읽는다는 거네요. 나의 시인이 다를. 그럼 나의 시인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의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움이래요. 근데 나는 어려움이 시창작의 고통이래요. 근데 다는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이래요. 생활인. 그러니까 시창작자가 창작을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뭐 존재에 대한 성찰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시창작자가 생활인의 고통을 보고 동감을 하는 것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자, 나하고 다에서 다의 내용이네요. 다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의 내용이 자, 여기에 보면 물을 마시러 내려가는 모습은 흰 나비의 고유한 날갯짓. 그쵸? 흰 나비의 고유한 날갯짓. 물을 요구하고 흰 나비의 고유한 날갯짓 같이 확인해야 되고 대응하는지. 지상에 하강하는 화자의 모습은 그가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과 유사하다. 그가. 그도 확인해야 되고. 다의 발바닥에서 생활을 질주하면은 흰나비와 같은 몸을 태우고 재를 남길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앞에 있는 모습, 여기는 다의 모습이고 이거는 나의 모습이죠. 나와 대응의 대응 관계를 보는 것이네요. 근데 이 나는 시의 창작이고 다는 생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백렬하는 경솔하는 모습, 이건 슬픔을 물리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계단을 오르는 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굴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시창작의 모습하고 생활의 모습, 그렇죠? 계단을 오르는 거하고 굴려 올리는 거하고는 유사점이 가장 강해서 5번이 가장 유사점은 강한데 문제는 자, 왜 그런지 이 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야 이런 경우에는 해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와 다의 공통점이라고 치면 어려움 측면에서 되어 있는 건데 엄연히 시창작하고 생활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어려운 모습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슬픔을 물리친 모습 이거는 달리는 모습 좀 다를 것 같고 제로 남는 거 이거는 물리치는 거고 이거 경주하는 달리는 거고 이거는 물리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고 제로 남는 것이고 이건 달려가는 것이고 뭐라는 거고 이거는 하강하면서 침전하는 것이고 이거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니까 좀 다를 것 같고 이거는 뭐 생활 속에서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인데 이건 고요하게 날갯짓하는 거니까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봐야 파악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유사한 건 이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를 한 번쯤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그림의 추억 이렇게 시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추억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는 김에 다 보면 종달이들은 아침 언덕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꿈많은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소년이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 달리던 소년이고 꿈 많았다. 자, 제비 같은 이야기 바다 건너만 난리였고 어떤 특별한 이야기는 아주 멀리만 날렸고 가벼운 날개 밑에 수평선 층계처럼 낮게 있었다는 거죠. 꿈 많은 소년이었는데 낮았다. 자,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뭔가를 던졌는데 화살처럼 박히고 지출조를 모르는 말씀은 다네의 허리에 게으른 갈매기 웃음을 비웃었다. 게으른 갈매기의 웃음소리를 비웃었는데 다네의 허리에 지출 못하는 마음이 비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를 연결시키고 이 상황에서 목적어들을 확정시키면 되죠. 오늘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있는데 바닥에 오르는 바다의 언덕을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올랐어요.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올랐어요. 봉해진 입술이 봉해졌어요. 그러면 바다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바다 건너로만 난리였는데 이야기가 없어요. 자, 이렇게 곰팡이 얼룩진 수염이 코밑에 묻어온 너 나는 또다시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 이제 소년의 꿈이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소년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억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되어집니다. 자, 다음 거를 보시면 흰 나비가 소매를 걷지 않고 나비가 소매도 걷지 않고 사람처럼 됐네요. 걷지 않고 봄비를 건너다가 열심히 건너가다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맞았다가 맞지 않았다가 고요하게 날개짓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격렬하게 힘차게 날아갔는데 보이지 않지만 날개를 둘러싼 고운 가루가 물방울에 튕겨져 나가가지고 힘겹게 이제 재가 돼버렸네요. 힘들다는 거죠. 자, 마음의 무거운 돌덩이를 굴려 올리면서 뭔가를 해나가면서 걸음이 가볍고 가벼운 저 사람 슬픔을 물리친 힘 고요해. 봄비 건너는 나비처럼 고요해. 그러니까 나비가 고요하게 묵묵하게 슬픔을 물리치는 힘처럼 묵묵하게 뭔가가 해야 되는데 비를 건너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고 이게 비에 젖은 게 아니라 마른 발자국. 그는 남몰래 가졌을까? 옷 한 벌, 흰재로 지어진 옷. 그러면 옷 한 벌, 세상에 한 개 있는 거고 흰재로 그럼 다 모든 게 타버렸죠? 이 재가 다시 지어진 옷 한 벌이 있다면 이렇게 남몰래 재로 지어진 재가 있다면 남몰래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서 건넜을까? 그런 힘이 있었을까? 나는 이게 아직 없구나. 이런 의도로 주르륵 써지가 있는 거죠. 자, 다시요. 화자가 나비인데 봄비를 건너는데 이 얇은 봄비에도 맞고 맞지 않고 그랬는데도 격렬하게 날랐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재가 돼버렸어요. 힘든다는 거예요. 뭔가 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걸음걸음 가볍게 날아가는 저런 사람들은 잘 쓰는 사람들, 창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슬픔을 물리치고 봄비를 건넌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몰래 이렇게 타담한 재를 다시 재로 옷 한 벌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노력으로 비를 건너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겼을까? 더 큰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거를 보면요. 시를 쓰는 이 아래층에는 지금 현재 시를 쓰고 있네요. 내가 안행나들이 개를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목이 마려 물 내려가는데 9칸이에요. 하나가 참 발가락으로 지상으로 딱 내려가는 시를 쓰는 세상에서 평범한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열애 하나가 부족한 발바닥으로 발바닥 이제 하나 내려가는 거죠. 생활로 물 마시러 내려가는 거죠. 달려도 생활이 부족하다는 거죠. 꼬리니 없이 계속 달려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열애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또 다시 오르면 그죠? 시를 쓰는 곳 공기가 희박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를 쓰는 공간에서 생활로 데려가도 달려도 부족하고 여기도 또 시를 쓰러 올라가는 것도 부족하고 힘들고 부족하다 이렇게 쓰는 거네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물을 마시러 내려가는 거는 힘들고 부족하다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고요한 날개짓은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죠. 지상하게 하는 것은 물 마시러 현실로 보는 가는데 마른 발자국은 성과를 남긴 거죠. 자,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하는 것은 그쵸?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하는 것 어디 있죠? 이 위에 있죠?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하는 것은 물 마시러 현실로 내려가는 것인데 흰나비가 몸을 채우던 쟤는 끝까지 뭔가를 다 한 거죠. 죽을 듯이. 꼬리 없이 하는 건 현실이 힘든 모습인데 슬픔을 물리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열애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시의 세계로 가는 것은 창작하는 것이고 돌덩이를 굴려 올리는 것도 창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로 지어진 옷, 라이더, 박목월의 상하, 김기림의 추억 읽어봤습니다.